친구인 K에게 들었던 이야기이다. 이미 20몇 년을 알고 지냈지만 그는 심할 정도로 겁이 많다. 구체적으로는 귀신이나 괴담 같은 종류를 정말로 무서워한다. 평소에는 익살스러워서 모두를 항상 웃기는 성격인데 가끔 모임에서 괴담이 시작되면 정색하고 귀가해버릴 정도다. 그 혐오의 정도는 거의 확고해서 괴담류는 물론 공포영화 등 그 모두를 감상한 적조차 없고 귀신의 집, 공포게임, 심지어 미신 등도 질색할 정도다. 물론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것들을 접할 기회도 당연히 없어지고 오컬트 방면의 지식도 부족하다. 그런데도 지적 호기심이라는 의미에서는 그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귀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논의에는 살짝 관심을 보이거나 하는 등 좋고 싫고의 구분이 모호한 녀석이다. 이 이야기로부터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날 K가 우리 집에 머물지 않을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신명 스팟에서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발전하면 그는 집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귀신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면 묵어간다는 식이다. 요컨대 그는 귀신을 매우 두려워한다. 가능하다면 평생 귀신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영감 같은 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귀신 같은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K와 또 다른 후배 F를 초대해 우리 집에서 타코야키를 즐기던 때의 일이다. 있잖아, 들어봐. 얼마 전에 결국 귀신을 봤어. 앞뒤 없이 K가 그렇게 말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에 내가 만들던 타코야키를 떨어뜨릴 뻔했다. F도 K가 귀신을 싫어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기에 눈이 동그래져 굳어있다. 얼마 전 비가 많이 오던 밤 K는 예약했던 치과에 갔다가 차로 돌아오고 있었다. 큰 비는 밤이 되면서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유리창을 빗방울이 뒤덮고 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빗물을 닦아낸다. 충치치료 뒤였기 때문에 K는 통증으로 집중을 할 수 없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트는 것도 잊고 차 안에 울리는 소리는 와이퍼 소리와 가끔씩 보인 빗무리를 지나가는 타이어 소리뿐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고가미 터널이 눈앞에 나타나 시야가 한순간 좁아졌다. 그러자 K는 놀라서 집중을 되찾았고 빗길 밤운전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자세를 가다듬었다. 터널을 빠져나와 주택가로 나왔을 때 느닷없이 그것은 나타났다고 한다. 작은 터널에서 좁아진 시야가 넓어졌을 때 왼쪽 보도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하얗고 희미하게 떠오른 그것은 순간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에 떠있는 하얀 티셔츠였다. 무심코 그 티셔츠를 바라보니 위에는 머리 뒷모습이 올라가 있고 양팔이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남자인 게 분명했다. 하지만 하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왼쪽으로 움직인다. 두 팔을 앞으로 축 늘어뜨린 모습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 왼쪽으로 미끄러져 간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K는 흠칫한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인간이 걸을 때 흔들리는 모습이 전혀 없다. 거기서 K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유령은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그 사람을 따라 커브길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자기도 모르게 K는 서행을 한다. 심장박동은 이미 엄청난 기세로 가슴을 두드려대고 있다. 귀신이다. 귀신을 본 것이다. 머릿속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찬다. 조심조심 그것이 사라진 쪽으로 좌회전을 한다.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서행으로 주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비춰진 앞쪽에는 예상을 뒤엎고 다시 그 흰 티셔츠가 떠 있는 게 보인다. 아직 있어. 귀신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었나?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도로를 건너기 시작한다. 눈앞에서 튀어나온 그것에 놀라 K는 무의식 중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강한 충격과 함께 차는 멈추고 앞을 쳐다보니 거기에는 킥보드 탄 사람이었어. K에게서 괴담을 들을 수 있다는 진귀함에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우리들은 거기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러니까 옆으로 미끄러지듯까지 킥보드에 탔으니까. 귀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F가 화난 듯 불쑥 들이댄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K를 보니 희죽거리며 웃고 있다. 나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익살맞은 장난을 잘 치는 놈이었다. 감쪽같이 속은 것을 알고 나는 K의 어깨에 주먹을 날린다. 들어보니 20대도 후반부로 접어든 지금 괴담이나 귀신 쪽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고 한다. 초보자를 위한 비교적 쉬운 호러 콘텐츠부터 무서운 이야기 같은 가만히 앉아 듣는 종류는 이제 별로 무섭지도 않게 되었다고 한다. 확실히 무섭다고 느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외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 후 그 미끄러지는 귀신 이야기에서 킥보드 사고, 그러다 스쿠터에서 오토바이 사고 등 여러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러다 밤도 깊어졌고 편의점으로 뭔가를 사러 가게 된다. 타코야키도 다 먹었고 조금 배가 고팠는지 F가 때를 썼기 때문이다.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될 계절이라 바깥바람은 제법 차가워 나도 모르게 몸을 떤다. K의 차에 올라타서 편의점을 가던 중 먼지, 기시감 같은 감각이 느껴진다. 궁금해서 차창 밖을 내다보니 도로 한켠에 놓여있는 꽃 같은 것이 일순 눈에 들어온다. 확실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헌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기시감의 정체를 곧 알 수 있었다. 여기 아니에요? K 선배가 말하던데? 맞아. 딱 여기야. 그 말에 정면을 바라보니 차는 고가 아래 터널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 이야기의 현장인 것 같았다. 분명 겁쟁이는 아니라도 느낄 것 같은 왠지 불안하고 무기질적이고 어두운 분위기의 장소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쓱. 갑자기 K가 놀란 듯 소리를 높인다. 뒷좌석에 있던 F가 무슨 일이냐고 몸을 일으키려 한다. 나도 K를 보니 눈이 휘둥그레져 시선을 왼쪽으로 고정하고 있다. 그 시선을 쫓아가자 터널을 빠져나간 모퉁이 끝에 어둠 속에 떠있는 흰색 티셔츠가 보였다. 나도 K도 F도 같은 방향을 눈으로 좇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것이 살아있는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등에 배낭 같은 것을 지고 확실히 킥보드를 발로 차면서 미끄러지듯 이동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흰 셔츠에 올려있는 머리였다. 그것은 뒤통수가 아니라 이쪽을 향한 얼굴이었다. 몸은 앞으로 킥보드를 박차고 이동해 멀어져 간다. 하지만 얼굴은 이쪽을 향하고 있다. 정반대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 K가 힘껏 핸들을 꺾어 좌회전해 그 사람의 모습을 쫓았다. 그 순간 시선이 심하게 흔들려 일순간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차가 그 길을 헤드라이트로 비추었을 때 K의 이야기대로 사람 그림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 오른쪽에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봐도 고개는 뒤를 향하고 있었다. 골목으로 들어서서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고개는 갑자기 우리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도 말을 못한 채 있었고 K는 차를 세워버리고 만다. 그러더니 멍한 얼굴. 그 후 편의점에는 가지 않고 바로 우리 집으로 도망가 셋이서 부들부들 떨며 밤을 새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K가 전에 본 것은 분명히 사람이고 길을 건넌 것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K에게 꾸벅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듯이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F가 며칠 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장소 부근에서 사고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지만 정말 인명사고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나중에 내가 직접 그 고가 및 터널로 갔을 때는 그날 밤 보았던 헌화 같은 것은 아무데도 없었다. 우리 셋이 그날 밤 본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다만 K는 그날부터 다시 귀신이나 괴담을 싫어하게 되었다.